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국주의 하면 승자와 패자가 딱 나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관련된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대한 비극에 가깝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생산력이 터져나왔고 유럽은 진짜 상상도 못할 부를 쌓게 됐죠. 하지만 이 눈부신 풍요의 이면에는요, 절대 멈출 줄 모르는 그리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될 아주 거대한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끝없는 굶주림의 시작입니다.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원료, 그리고 만들어낸 물건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유럽 열강들의 이 굶주린 시선이 바로 전 세계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눌러서 지배하는 거죠.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일종의 세계 정복 게임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대한 정복 게임에는 크게 세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 즉 경제적 이득이었어요. 공장을 돌릴 원료를 싸게 가져오고 만든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식민지를 갖는 것 자체가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량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백인의 의무라는 아주 교묘한 명분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극의 첫 번째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빼앗긴 자들의 비극이죠. 제국주의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고통과 피해 역사, 그 날카로운 칼날이 가장 먼저 향했던 식민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령 콩고에서는요, 고무 할당량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손목을 잘라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식민지 전역에서 벌어졌던 수탈과 폭력의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아예 자기 개인 땅처럼 생각했어요. 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고무를 캐게 하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진짜로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민낯이었던 거죠. 자원은 무자비하게 빼앗겼고 수천 년 이어온 고유한 문화는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는 피로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국주의의 비극은 식민지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는요, 결국 그걸 만들어낸 자들, 바로 그 빼앗은 자들에게도 끔찍한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제국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까요? 얻은 걸 보면 영토, 자원, 국가적 위신, 와,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 많은 식민지를 뺏으려고 서로 싸우는 끝없는 전쟁, 상대를 이기기 위한 미친 듯한 군비 경쟁, 결국 유럽 전체가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거대한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필연적으로 제국들끼리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이랑 네덜란드 이주민 후손들이 맞붙었던 보어 전쟁이죠.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유럽의 힘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국주의 경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주요 강대국들의 군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죠. 모두가 상대를 이기려고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의 도화전에 다 같이 불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식민지에서 긁어모은 그 막대한 부가 평범한 시민들한테 돌아갔을까요? 천만에요. 그 돈은 소수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대다수 국민들은 끝없는 전쟁과 경쟁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세금 폭탄과 징병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는 모두가 패배한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탐욕과 경쟁이라는 DNA를 가진 이 시스템은 유럽 대륙 전체에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증오라는 씨앗을 뿌렸죠. 자, 이제 그 씨앗이 마침내 어떻게 파멸의 싹을 틔웠는지 그 마지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19세기 후반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눠 먹으려는 경쟁으로 시작된 제국주의 시대는 보어 전쟁 같은 국지적인 충돌을 거치면서 점점 더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아무도 멈출 수 없었던 이 군비 경쟁은 마침내 1914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을 하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주의는 그냥 남의 땅 뺏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끝없는 갈등을 품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결국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제1차 세계대전의 진짜 불씨가 되고 만 겁니다. 빼앗긴 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빼앗은 자에게는 결국 파멸을 안겨준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탐욕으로 세워 올린 것들의 마지막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